자, 내일 오후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보고 싶은 가족,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얼굴 붉히고 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설 명절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6개 정도 골라봤습니다. 이호선 숭실사회부대 교수와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두 분 워낙 바쁘실 텐데 명절 계획 있으세요? 방송 출연? 네, 출연 많이 하시잖아요. 출연하기 전에 며느리라 가지고요. 네. 가가지고 이제 설거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각자 집마다 형제들마다 음식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만나서 함께 음식을 먹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외모는 괜찮은데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리가 늘 걱정인데 이번에도 가서 이제 요리해가지고 가고요. 또 설거지하고 어른들 모시고 또 덕담 또 듣고 이런 과정은 또 늘 같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부모님이 대전 계시니까 네. 기차 타고 가서 이제 좀 신세지고 많이 먹고 좀 쉬고 오는 편인데 네. 사실 그래도 남자지만 그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직접 만드는 데도 참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들만 또 이렇게 명절 증후군을 겪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사실 굉장히 겪고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는 그 남성분들은 명절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대답을 하죠. 명절이 기다려지는 줄 알았더니 부담도 많이 느끼신다. 남자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뭐 한다. 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명절이 여성들에겐 굉장히 힘든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핵가족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급증합니다. 거기다 가기 전부터 이미 장 봐야 되죠. 그러니 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차려가면서 해야 되죠. 네네. 또 가는 동안에 또 남편이 또 이러니 저러니 나는 갔는데 행복하니 안 하니 얘기하죠. 애들은 뒤에서 투덜대죠. 가면 또 어머님 또 너는 이 시간에 오니 말씀하시죠. 형님은 또 옆에서 갈구죠. 끝나고 나면은 몸은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누가 하나 봐주는 사람 없죠. 그러면 명절 시작하기 전에 명절 전 증후군, 그 다음에 명절 끝나고 나서 명절 증후군. 그러니까 그야말로 통증의 시기가 오는 거죠. 아이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명절이 네. 부담스러운 이유 반응 보겠습니다. 할 일이 많이 쌓였을 때 남편은 도와주지 않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연봉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누구는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형제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스트레스. 명절만 돌아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야기 좀 하셔야죠. 남자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려다 저희가 끊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정말 남자들에 대해서 또 물론 여성들이 힘들죠. 네. 힘들긴 하지만 남자들이 사회생활, 물론 맞벌이 하는 이 박사님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 집안일 챙겨야 되죠. 또 집안의 이제 눈치. 네. 또 고부 간의 갈등 내지는 또 장인 장모와 그 사이 간의 끼인 상황에서의 네. 조절하기 위한 또 잔머리도 굴려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사실 명절 그게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중재자의 역할이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에요. 네, 인정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역할을 바꿨으면 참 좋겠어요. 그거는 좀 흔히 명절 스트레스라고 네, 이맘때 네. 아주 기사가 쏟아지죠. 그렇죠. 네, 우리 이 교수님 최고의 전문가신데 최근에 대한가정의학회 학회지에 명절 스트레스 관련한 연구 내용이 실렸는데 남성의 경우에 명절 스트레스 받아요. 그 네, 수준이 그렇죠. 상사와의 불화 수준이라니까 대단한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1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죠. 1,200만 원 정도. 이게 1,200만 원 내가 차라리 안 가고 1,200만 원 내겠다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받습니까? 대표적인 좀 사례를 좀.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명절이라는 게 핵가족인 이 현대사회에 둘도 없이 이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정신도 배우고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문제는 그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여성들에게 집중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들이나 또 시어머니들이나 여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일이 힘든 게 아니다. 가면 관계가 너무 힘들다. 네,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힘들다.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동서가 힘들다. 동서들은 또 시어머니와 또 동서가 힘들다. 그리고 옆에서 불평하고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힘들고 네. 오는 내내 불평하는 애들이 힘들고 갔다 와서도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 무거운 어깨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율이 급증하는데 이런 급증하는 이혼율에 이혼을 제기하는 건 대부분 여성이라는 거죠. 그만큼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총체적으로는 인생 자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아주 집약적 시기
시기가 바로 명절이다. 명절이다. 근데 이제 명절 지나서 이혼 제기를 여성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게 또 남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공간의 심리학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좁은 공간에서 다른 동물 실험을 해봐도 그래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같이 오래 있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행동 파멸이 일어나요. 아, 그래요? 아주 극화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명절은 짧게 보내고 네. 각자의 어떤 여행이든 아니면 뭐 찜질방이든 아니면 뭐 연극 공연이든 아니면 정말 마사지를 가든 빨리 그 공간에서 벗어나줘야 기본적으로 되는데 인간은 그 모여있으면, 며칠 모여있으면 힘들어지는군요. 행동의 그 파멸, 네. 그 극화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이걸 심리학에서 남극 기지 효과라 그래. 남극의 연구원들이 오랫동안 남자들끼리 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 심하게 싸. 아유, 남자면 여자면 할 것 없이. 쥐는요 네. 서로 잡아먹기까지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안 가는 것을 전제로서 명절 증후군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우리가 그 주제를 딱 정했었잖아요. 명절에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금기어 네. 두 분께 직접 물어봤었는데 네. 이게 첫 답답하니까 번째 제가 건, 네. 세 개를 한꺼번에 그냥 뜯어버릴게요. 그럴까요? 네. 자, 관혼상 이거 이호선 교수님이 네네. 뽑으신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나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씩 들어볼까요? 관혼상제. 이거는 뭐 간단하죠. 네. 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취업에 관한 것이고요. 네. 취업에 관한 거, 결혼에 관한 거, 출산에 관한 거, 승진에 관한 거, 퇴직에 관한 거. 이게 네. 쭉 이어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경기가 좋을 땐 괜찮은데요. 네. 경기가 어렵고 다 같이 사실은 입을 이렇게 열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에 추를 달게 하는 질문이라 이런 질문은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계획 물어보면 우리가 이따가 갑자기 멍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앞으로 뭘 하지? 그럼 걱정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넌 앞으로 뭘 할 거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는 지금부터 굉장히 힘든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하게 될 거야. 이런 것과 거의 같은 그런 의미이기 얘기할 때 꼭 때문에 걱정하듯이 하잖아요. 아유, 그렇죠. 승호야, 이거 그 어떻게 또 재수를 하니? 하긴 우리 지민이는 또 운 좋게 한 번에 갔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비교되면서 재수를 하지? 또.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해서 속을 뒤집어 놓죠. 그렇죠. 누구는 삼수를 하기도 하더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뭐 어느 학교 갈 거니, 어디 취업할 거니, 결혼 언제 할 거니, 아이 언제 낳을 거니, 그렇죠. 또 애는 또 공부 잘하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생활일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나라 명절에도 이런 아니 외국도 그래요. 그래요? 외국도 그렇긴 한데 주로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들이 꽤 동양 문화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춘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쪽 지역은 가족들이 모이는 시기가 더 깁니다. 네. 한 달 이상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또 일을 하는 것도 또 여성인데 네. 요새 중국 여성들도 학력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핵가족화 겪고 그 현대 사회가 겪는 그 과정, 우리가 겪었던 과정을 그대로 겪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명절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신드롬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당연하죠. 일본에서도 가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여성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어요. 저런 걸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그 너의 능력이나 너의 탓보다는 오히려 저럴 때는 위로를 좀 해주는 것도 되면서 네. 사실은 남의 탓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경기 탓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노력을 평소에 왜 안 했니? 네. 너는 왜 다이어트를 안 해가지고 외모를 그렇게 관리해서 시집을 못 가니? 네.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의 특성으로다 탓을 하지 말고 네. 좀 주변으로 돌려서 이렇게 표현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능력의 부족함이나 탓을 하기보다는 네. 주변의 탓을 하면서 좀 돌려가면서 승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사실 이거 다 알아요. 예. 학교, 취업, 결혼,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하지 말라는 네. 걸 아는데 맞아요. 우리 강선 아나운서 지적했듯이 사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잖아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조카를 만났는데 내 조카 지금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됐단 말이죠. 근데 관심은 표해야겠고 딱히 나오는 말이 없으니까 아우 취직이 어렵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어떻게 해야 오랜만에 되죠? 만나서 그런 건가요? 평소에 그렇죠. 교류가 없어서. 그러니까 평소에 교류가 없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감정 경험 자체를 자주 하지 못해요. 정보가 적은 겁니다. 감정 정보 부족하죠. 일상 정보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이 가장 힘든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는 뭐 굉장히 편안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야, 넌 작년보다도 잘생겨졌다, 야.
넌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칭찬으로. 듬직하니. 네. 이번 헤어스타일이 내가 볼 때는 역대 헤어스타일들 중에 인류가 따라할 스타일이다. 좋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집중해야 될 성취의 주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보여줄 아름다움, 그중의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 성취의 주제 말하지 마. 아, 그 정말 좋은 팁이신 것 같은데요. 성취의 주제는 말하지 말자. 네. 네. 자,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까 뭐 능력을 탓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공통된 화제를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어요. 뭐 요즘에 뭐 윷놀이 하는 집안 거의 없지만 놀이를 할 수 있는 거, 뭐 조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관심사를 미리 좀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드라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개그 콘서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것. 네. 중국에도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부 모처럼 모여갖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며칠 같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같이 뭐 활동할 수 있는 걸 찾아 나가거나 뭐 썰매를 타러 나가든 뭐를 하든 저 아까 말씀드린 짧은 시간 아니면 아이들을 중심에 화제를 꺼내서 그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해서 필요가 있죠. 이렇게 윷놀이를 즐겁게 하는데 네. 그러다 또 말 잘못 나가면 아니 그때 형이 그 아버지 퇴직금으로 주식만 안 했어도 이게 되면 또 이게 또 얼굴이 붉어지는 거 돌아가는 아니에요. 것도 그렇죠. 다툼이 되고. 어렵습니다. 네,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 요새는 윷놀이 하면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네, 돼서 네. 제가 볼 땐 요새 영화가 길어요. 네. 아주 깁니다. 3시간짜리 영화도 있거든요. 네, 네, 네. 하루에 한 편씩만 봐도 어떤 분은 보다 주무시고 어떤 분은 끝까지 보고 그다음에 네. 함께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네. 우리가 작년에 이거 봤었지 하면서 공통의 주제를 또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자니 길을 잃을 것 같고 모르는 동네니까 안에만 있자니 가갑하고 자꾸 에너지는 증폭되는 것 같고 자꾸 누가 먹으라고 또 그러고 그럴 때에는 함께 있으면서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근데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 영화라고 하는 건 집중은 하지만 사실 자기 세계와 그 영화만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현대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최창호 박사께서도 명절에 네. 3대 금기어를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네. 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설엔 이 세 가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좀 네. 하지 맙시다. 정치 종교 이야기 네. 나왔고요. 한참 할 말 많으시긴데. 네. 자, 그리고 돈과 자식 자랑. 물론이고요. 자랑질. 네. 지레 짐작해서 애둘러 하는 아, 질문들. 이것부터 들어볼까요? 지뢰 그러니까요. 진작에서 애들로 하는 질문이 뭐예요? 뭐 이제 뭐 형수 뭐 동서들 지간에도 그렇고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데 지레짐작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니면 뭐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네. 뭐 예를 들어 음식을 하다가도 나는 소금을 좀 더 넣고 싶은데 아니야 요즘은 저염 식단이야 해가지고 동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네. 그럴 때 서운하면 그것을 형님, 그것 때문에 사실 아까 내가 좀 상처받았어요. 애들도 아픈데 그 얘기를 하니까. 해서 그때 짚고 넘어가야지. 네. 그거를 뭐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우리 형님은 나의 자존심을 늘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네. 해가지고. 명절 내내 꿍에 있고요. 그렇죠. 네. 또 뭔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면 좋은데 그걸 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 미숙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것을 문제 중심을 감정 중심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냥 그때 그 문제가 생기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뭐 정치 종교 얘기인데. 정치 아니, 종교.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정치 네. 이야기 안 하는 집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거? 그런데 정말 이제 현명하게. 아까 뭐 우리 국회의원 두 분도 나오셨었고 네. 지금 뭐 수많은 대권 후보들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봄날에 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어디든지 나오죠.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어요.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그걸 피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그런 좋은 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이런 점을 더 조금 높게 평가하는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네. 술 먹으면서까지 얘기하면 이제 쌀이 나는 거죠. 술한잔 들어가면서. 너 봐라, 이거 그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근데 종교도 정치도 깊게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상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네. 이 국정농단이 가족농단까지 하지 않도록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살짝 나올 때 누군가 한 명이 우리 지금 뉴스 집중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화제를 바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네. 화제를 누군가 살짝 바꿔만 준다면 네. 우린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웃음꽃을 피울 수 몰입되기 있거든요. 전에,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그쵸. 네.
알겠습니다. 명절 동안 이제 말로 얻게 되는 상처가 또 크게 남을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난 후에도. 그럼 이런 마음들도 좀 치유가 돼야 될 텐데. 이를테면 시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며느리의 마음은 남편이 정말 아유 고생했다, 힘들었지 이렇게 몇 마디만 해줘도 금방 위로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 일단은 본인이나 속을 안 새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도 일종의 기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사실은 내 어머니 쪽에 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기술은 좋은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제 공격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 어머니를 꼭 그러더라. 아, 어머니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아유, 내가 진짜 보고 있자니까 힘들었지. 아, 나 어머니 진짜 고개 설레설레하고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는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아, 진짜 어머니 진짜 하고 슬쩍 나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아, 내 남편이 내 편이구나.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리고 또 말 상처를 왜 말로만 치료하려고 하냐 이거죠. 말로 치료하지 말고 현금으로 치료해도 되고 상품권으로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행권으로 치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꼭 말로만 치료하지 않으면 아내도 좋아할 거고 또 뭐 부모님도 조금 더 좋아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부모님들의 어떤 나눠 가질 거리가 있을 때, 통 크게 양보해 주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나누려고 하지 말고 가족 관계에서는 옛날 형님하고 이야기에서 있듯이 똑같이 나눠 갔대 조금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고 네. 또 가족 중에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아까 자랑질만 하지 말고 있으면 조금 더 내는 분위기. 네. 뭐 밥을 한 끼 외식을 하면서도 낼 수도 있고 영화표를 다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작은 배려가 사실은 우애를 조금 더 좋게 하겠죠. 그러니까 네. 명절을 지난 후에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나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본인들이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명절 지나가 버리면은 끝이고 상처가 해가 될수록 반복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난 그냥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었는데 상대방에게 이런 오해가 없었다.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야, 넌 살만 빼면 정말 이쁘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자주 듣는 얘기라서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네, 네. 사실은 이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곱씹을수록 기분이 언짢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속상하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는 것도 좋지만 네. 빠르게 버리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진짜 그 인간, 아유 진짜 그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상처를 줬다 생각하면 전화 정도 하셔가지고 속상했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에 네가 와서 참 좋았고 굉장히 기뻤고 이렇게 좋은 칭찬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손편지까지 못 쓰더라도 네. 우리가 AS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명절 전에도 긴장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약간 허탈한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SNS 시대니까 예쁘게 좋았던 일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자는 긍정의 심리학이잖아요. 고마웠던 거를 찾아서 애써 찾아서라도 표현해주고 이모티콘 좀 뺑뺑 날려주고 네. 하면 사실은 크게 상처받았던 것도 누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신세대들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끝나고 나서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짧은 메시지라도 한 번씩 던져주는 것도 고맙죠. 알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저 심리학자시니까 아까 정치 이야기 했잖아요. 네. 내가 이번 설에 가서 어느 후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 가족 누구를 한번 설득해 봐야겠다. 네. 가능한 겁니까? 저는 저하고 친한 사람을 찍겠다고 평소에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하고 친한 사람, 결국 우리 가족하고 잘하는 사람을 찍기로 우리 집안은 네. 결정돼 있습니다. 불화가 없겠네요. 자, 최창호 박사, 이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